네,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토론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포대학교 유용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 방성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은평구 반려식물센터 김선희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종합토론 좌장은 도시농업연구회 박공영 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월에 어느 좋은 날인데 금요일이고요. 이렇게까지 오전부터 12시부터 이렇게 장장 4시간, 5시간 동안 자리를 이렇게 지켜줘서 이렇게 열기가 좋을지 이렇게 정말 이 반려식물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부, 2부 발표자들을 얘기는 다 들었고요. 우선 우리 토론자들께서 패널께서 먼저 발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는 반려식물 정책 및 연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2부에는 반려식물 유통 및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합토론에서 우리 유영돈 교수님과 김선희 국장님, 그리고 방성환 부위원장님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시간이 5시 반 정도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유 교수님 먼저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내과과 유용건입니다. 저희 전공이 이제 화해원예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고 있는 심포지움의 대상 식물이 반려식물이죠. 이 반려식물들이 다 화해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제가 굉장히 흥미있고 그리고 궁금한 것이 많았었는데, 오늘 7분 연사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셨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7분 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부분 화해 소비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절화농가 같은 경우는 지자체 축제가 취소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크게 소비가 감소했죠. 그래서 절화농가가 굉장히 큰 경영 위기에 처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엽식물을 비롯한 분화시장은 오히려 소비가 증가해서 호황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희귀한 모양의 특이한 인문일 지닌 관엽식물들이 삽수 하나에 몇십만 원 하고 화분 하나에 몇백만 원 하고, 아까 이제 발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한번 구입해서 키워봤거든요. 혹시 플로리다 비치라는 식물 아세요? 그 반입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제주도 고향이 제주도라 갖고 제주도에 갔는데 식물원 갔더니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걸 팔더라고요. 화분 하나에 60만 원 해서 사가지고 키우고, 또 저 딸이 또 이런 걸 이제 키우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3개 잘라가지고 하나에 10만 원씩 30만 원 받고 팔기도 이렇게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집에서 희귀한 식물들을 관상하고 돌보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고 신체적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반려식물들은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큰 행복한 삶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포지움도 반려식물들이 인간에게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을 준다는 것들, 그리고 반려식물에 대한 연구, 생산과 유통, 그리고 병원에 대한 등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진행됐고, 발표자마다 이제 반려식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반려식물에 대한 우리의 노력,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입니다. 아까 이제 발표자께서 실내외의 모든 식물들이 반려식물이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 공간에 실존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생활 공간이 어느 범위냐? 예를 들어서 뭐 실내는 뭐 당연히 이제 포함되겠지만 실외인 경우 정원에 있는 식물들, 공원에 있는 식물들,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지만 가서 교감을 나누는 그런 식물들이거든요. 그래 그랬을 경우 그런 것들도 반려식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정의에 포함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이 종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반려식물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많이 몰라요. 뭐 몇 가지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반려식물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생산돼서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 그리고 어떤 소비자들이 구입하고 어떻게 소비자들이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국립원예특작가학원 도시농업과에서 일부 연구가 된 건 있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한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 들고요. 세 번째는 이런 연구들이 좀 종합이 된다 그러면은 반려식물에 대한 생산, 유통, 관리를 위한 종합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발표하신 분들 보면 각자 개별적으로 뭐 병원은 어떻다, 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플랫폼들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좀 큰 차원에서 종합 플랫폼이 개발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개발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될지 요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죠. 개인 업체가 해야 될지 아니면은 도시농업과 같은 데서 이제 주체적으로 할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종합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그 반려식물 병원 호텔 운영하는 거 알고 계세요? 신라 파티오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마 미아점 롯데백화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손님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점차 이런 반려식물 병원들이 또는 호텔들이 뭐 반려동물 호텔처럼 많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반려식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그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우리 반려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 생산자들, 유통업자들, 그리고 관리업체들 이분들이 각자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저 목포대학교 유영근 교수님은 역시 연구자로서 교수님으로서의 역할을 말씀 주셨는데 저기 목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전반부 때 이 발표하는 걸 조금 안 들으셨어요. 오늘 그 플랫폼 얘기라든지 병원 또 그 이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말씀 주셨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연구자로서 좀 더 집중력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 주셨고 또 플랫폼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저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저 경기도의 방송환 의원님께서 조례까지도 그 발의하시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성환 경기도의원이고요.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잠 깨주시라고. 네. 제가 반려식물 조례 전국 최초 발의를 했더니 아까 서울시에서 언론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았다 그랬는데 저만큼 많이 받으신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은 아는데 반려식물은 뭐니? 막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인데 제가 앞에 내용 여기 이제 토론회 자료는 있고요. 그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앞에 발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왜 반려식물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거기에 삘이 꽂혀가지고 치유농장, 치유농업, 체험농장, 친환경 농업까지 다 시리즈로 하고 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4년에 이제 도의원 초선이 돼가지고 18년까지 참 열심히 도의원 생활을 했는데 2018년도부터 2022년 작년에 재선이 되기까지 이제 한번 낙선을 한 거죠, 그죠? 2018년에 그 낙선할 때 저는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130개 지역구 중에 여주 한 번만 우리 당이 되고 전원 쓰나미처럼 탄핵 전국에서 이제 그 얘기는 참 억울하게 낙선이 됐어요. 2018년에 참 낙선을 하니까요.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참 사람 대우를 못 받더라고. 어디 이렇게다가. 그다음에 이제 2019년 다음 해가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91에 3월 4월 달에 50일 만에 이렇게 두 분이 어머니 49세 끝난 다음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모님도 잃고 그다음에 그 해에 이게 도의원으로 너무 떨어진 게 억울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어요. 분당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님 지역구 있는 데서 그랬더니 한 79일 동안 열심히 예비후보 등록하고 했더니 어느 낙하산 후보로 온한테 완전 컷오프를 당했죠. 그러니까 다시 국회의원도 낙선을 했고.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직업이 공인노무사거든요. 근데 공인노무사 중에 이게 그 열심히 강의를 해서 하는 게 제 특기인데 이 코로나 전국이 되다 보니까 강의 시장이며 회사하면 모든 게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무슨 뭐냐 그래갖고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점집을 집사람하고 찾아가 봤어. 진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여기 학문적인 거 말고. 예. 그래서 갔더니 저보러 악삼제래. 악삼제. 이거 뭐 믿으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참 불행이 겹치시죠? 막 이러더라고. 진짜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때 막 낙선했지, 부모님 돌아가셨지, 막 그러니까 저 아프기도 하고 막 그다음에 제일 심한 게 또 이때 부부 싸움을 또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한 해결책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 집사람하고 우리나라에 226개 시군을 한번 다녀보자 해서 지금 한 170개 정도의 시군을 다니고 있는데 여행을 하나 다녔고 종교 공부를 좀 하게 되더라고. 힘드니까 종교의 성리학 공부도 하게 됐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부터 얘기인데 우리 집안에 세롬이라고 반려동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살 때 우리 집에 돼서 그때 근데 그 강아지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게 굉장히 하나의 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막 다른 게 정신적으로 힘이 드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이사를 가자 그래서 여기 터가 안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어디 갔냐면 참 이렇게 운이 좋았던 게 그 거실이 있고 베란다가 있고 옥상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이 있다 보니까 강아지 풀어놓기도 좋고 또 베란다가 있다 보니까 햇빛도 좋고 옥상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공원을 안 나가도 산책을 하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씩 조금씩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하면서 산책하고 근데 가장 큰 변화가 이거였어요. 제가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 그 햇볕이 들어오고 이런 공간도 있었고 또 옥상이라는 공간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그 3층에 베란다도 있고 있는데 참 이 공간이 되게 아깝고 소중한 공간 아닌가 하면서 그때부터 그 우리 농협 직판 직거래를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식물을 하나씩 사고 얻어오고 또 어디 강의 가면 받아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씩 키우다 보니까 어느 곳에 어떻게 키우고 이 사람들이 내가 이걸 키우면서 어떤 재미가 있고 옥상에 키워야 될 거, 우리 그 방 안에 키워야 될 거, 음지식물하고 양지식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별이 되고 그게 물도 많이 줄 거 적게 조금씩 공부하니까 그 반려식물도 저에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꽃도 피워주고 오래 살고 또 병충해 있어도 잡아주고 꽂아주고 풀 뽑아주니까 오래 살게 되고 난 같은 것도 햇볕에 이렇게 하니까 한 3개월 이상을 가게 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우리가 강아지 세롬에 키울 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웃 간의 갈등도 있는데 식물은 제가 햇빛에 키워주고 물 잘 줘주고 풀 뽑아주고 가지 쳐주고 아니면 또 이렇게 용기도 예쁜 거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비용 아니고도 큰 기쁨을 주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왜 싸우던 우리 집사람하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반려식물을 가꾸면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예를 들어 제천을 가잖아요. 그럼 제천을 가면서 야 요거 화분 예쁜 거 사자. 아니면 여기 저기 거기 약초에 영양제 있는데 이런 거 삽시다. 이런 식물 삽시다. 가면서 얘기하게 되고 빨리 가서 집사람하고 얘기하게 되고 또 집에 와서도 그걸 심고 분갈이 해주고 죽은 거 갈아주고 또 예쁘게 장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많이 되고 웃음꽃이 피고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에 재선이 됐어요. 그죠? 경기도 우리 재선이 됐는데 제가 이제 대표 선거를 나갔는데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배정이 제가 원하지는 사실 않았는데 농정해양이로 왔습니다. 사실 분당 판교에서 농민 하나 없는 곳에 농정이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에겐 너무나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고 행복의 요소를 갖다 주고 꼭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거예요. 농정에 오니까 딱 그거예요.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는 제가 그 초선 때 만들었거든요. 반려동물이 있으면 반려식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아까 베란다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옥상에 이렇게 키우면서 행복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민들에게도 조례라는 제도적 장비를 하면 그 예산으로 퍼질 거고 사업으로 갈 거니까 우선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이거 지원관님들하고 막 이렇게 막 맡겨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조문 하나하나 해가지고 제가 직업이 공인노무사니까 규정은 잘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한 2달 동안에 걸쳐서 조문 하나하나 문구 하나를 다 이게 현장도 가보고 토론하고 정담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 만들면서 아까 얘기한 부분이 개념 정의에서 그랬어요. 반려라는 부분이 과연 그냥 식물 우리가 보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반려라는 부분이 인간에게 지금 얼마나 필요할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애인, 아픈 사람 막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 정상적인 우리들도 많은 갈등에 노출이 돼 있고 그냥 정상적이어서도 행복을 갖다 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누가 갖다 줄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 문화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도지사님께 이 조례를 만들고 도정 질의하면서 큰 제안을 하나 했어요. 도지사님이 꼭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만들고 사업이랑 예산을 했지만 이건 문화적으로 보급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방성환 의원이나 농기원에서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도지사님이 한 사람 한 명이 반려식물 가꾸기, 한 개의 회사는 조그만 반려정원 가꾸기 확산 운동을 해서 이런 문화적인 보급 운동을 해주셔서 경기도민들이 작지만 반려식물 하나 키우고 정원 가꾸면서 그런 행복을 갖고 오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곧 본 예산이니까 조례에 기반한 지금 아까 치유 농업까지 해서 사업 발굴하고요. 예산 투입하고 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농기원에서 주축적인 세력 이렇게 아까 노력을 하고 계셔서 저희랑 많은 노력을 해서 곧 이제 반려식물에 대한 많은 사업하고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행복을 갖다 준 부분은 사실 인간들도 있었지만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 우리 삶이 여러 가지 행복을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 요소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또 행복한 부분도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육체적인 부분은 아까 병원에서 많은 부분을 치유해 주지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런 부분이 많이 아직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그런 갈등적 요소 해소하지만 우리 옆에 바로 있는 동물, 식물과 함께 반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와서 서로 교감하면은 큰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이 정치인이나 이런 기관에서 아까 사업이라든가 예산
특히나 문화적인 확산을 통해서 이런 기반 조성이 되면 경기도민이 함께 나눌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만든 조례 하나하나 이렇게 뒤에 담아놨거든요. 제 정성이 이렇게 담긴 거니까 많은 시군이나 도에 확산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려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곧 반려 시장이 크게 산업까지 열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화훼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반려식물 또 더 나가서 제가 하고 있는 반려동물 또 체험 농장에 관한 부분 아까 얘기한 이 상위 개념으로 치유 농업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어우러져서 행복이 갖고 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맨 마지막에 하셨으면 좋았을 걸 제가 미리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꼭 한 번 더 질문을 불러서 해주시면 또 한 번 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말씀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그 의미에서 박수를 한 번 더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역시 이 식물, 그 다음에 여행을 통해서 새살이 돋았고 지금 또 이렇게 힘있게 농정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농업인이 된 것 같고 우리 원예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박수를 한 번 더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은평구에서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김선희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려식물 계속 지금 제가 토론 자료를 보내고 나서 오늘 와서 강의를 이제 계속 들으면서 난 잘못 생각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정도로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되게 새로운 트렌드의 식물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를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던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되게 새로운 품종을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되게 신기한 식물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나름 이제 졸업하고 한 20년 넘게 이제 새로운 식물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클리닉 센터에 가지고 오는 식물들을 보면 이게 뭐예요? 하고 제가 물어보는 식물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식물들을 갖고 와서 그런 쪽으로 이제 유통 이런 쪽으로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노령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이런 새로운 식물들은 잘 모르시고 기존에 키우던 식물들을 계속 잘 키우고 싶어 하시면서도 또 많이 죽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르신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뭘 느끼냐면 어르신들이 이 반려생물 클리닉 센터를 찾아오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공공 서비스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공공 서비스 예약이 이제 뭐 로그인도 해야 되고 또 날짜에 맞춰서 자기가 시간도 골라야 되고 한 일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하세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냥 무작정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뭐 홍보 자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홍보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어디에 있더라 하면은 그냥 무작정 찾아오셔서 나 이거 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이거 죽어가는데 좀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예약을 안 하셨으니까 안 돼요라고는 못해요. 사실 저희가 식물을 매개로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30분 간격으로 계속 상담이 있는 날은 정말 시간을 쪼개서라도 다 봐드리는데 이런 예약 시스템 같은 게 조금 어르신들이 접하기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은평구예요. 그리고 나름 은평구에서도 되게 구석 끝자락에 있어서 저희는 경기도랑 사실은 또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나 동두천, 김포 막 이런 데서 오세요. 근데 그분들은
서울시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할 수 없어요. 서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뭐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예약을 하고 오신다던가 아니면 뭐 직장 주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그분들 거는 저희가 상담을 되게 많이 하지만 저희 상담 건수에는 카운트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무관님. 저희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이 토론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쓸까 했을 때 경기도가 되게 이걸 지금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랑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니면 전국이 다 같이 이제 1일 생활권이라고 나름 하는데 우리 동네 가까이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담하는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가 단순하게 이렇게 식물이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상담을 하는 곳이라고 처음에는 오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0분 단위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오셔서 2시간 있다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번 이야기가 터지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식물에 대한 히스토리부터 내가 어떻게 이걸 10년 동안 키웠고 꽃을 뭘 어떻게 피웠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듣다가 그거 이렇게 좀 잘라진 거 나 가져가면 안 돼? 그러고서 분양도 거기서 해주시고 약간 이렇게 사랑방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젊은 분들이 한 분 끼시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죠. 어르신들이 막 자꾸 뭐 자기는 뭘 키워? 막 이러시면서 막 보여달라고 하고 그러면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느덧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이게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클리닉 센터가 운영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예약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기반적인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서울시에서 이제 보급하는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새로운 희한한 식물도 많이 들어오는데 어르신들 잘 못 키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급을 하실 때 그런 희한한 식물들이 간혹 섞여 있어요. 그러면 100% 죽여서 이제 빈 화분만 갖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트렌디하고 멋있고 희귀하고 비싼 가치가 있는 식물들이 되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일반적이고 키우기 쉬운 식물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식물들을 보급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보급할 때의 식물이라던가 그리고 잘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의 형태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예약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상담하는 현장에서 좀 더 여러분들하고 시민분들하고 좀 더 재밌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클리닉 센터 상담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뭐 얘기들은 여기 뒤에 제가 주르륵 잘 써놨긴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클리닉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식물보호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죠. 근데 뭐 자격이 있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시험 보실 때 반려식물 병 시험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다 작물에 대한 병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병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이 운영하시는 상담 인력들도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에 대한 교육들이 좀 같이 있으면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그런 아까 새로운 거 수입하면서 이제 모르는 병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대표님 조이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조이 플랜 대표님 같이 이런 분들 새로운 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병들을 좀 많이 배운다면은 조금 더 실질적인 운영 인력의 퀄리티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김순희 국장님은 그 반려식물 동네 그 병원에서 계시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그 너무 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만약에 거추장스러우면 반려식물 사랑방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통합돼서 예약을 받는 시스템이면 좋겠고, 그 시스템이 우리 어른들한테는 조금 힘드니까 그것도 좀 간편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저는 그 정말 사랑방처럼 움직여 간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네요. 시간이 장시간이고 한데 다 듣고 싶지만 우리가 저기 프로에서 한 번씩 저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먼저 답을 하고 한 말씩 하고 이제 정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십시오. 예, 예, 질문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아티랩의 이주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선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희는 이제 방금 나왔던 플랫폼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원예랑 이제 특용작물 쪽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 공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농작물에서는 이제 농작물들을 많이 키우니까 이제 가드닝 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더 많이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지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서비스를 보면서 한 가지의 장점과 한 가지의 대표적인 단점을 알게 됐는데, 장점으로서는 이런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가드닝, 반려식물의 측면도 있지만, 이제 달리 보니까 이제 독일의 보전 원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국내 식물 종들이 많이 절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역으로 집안에서 많이들 살아있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반려식물 활동 자체가 이 보전 원예의 측면도 갖고 있구나라는 장점을 얻게 된과 동시에 나타났던 단점이, 이거는 제가 이제 유영관 교수님과 그리고 김건 대표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고객들이 이제 기존에 키우던 이제 일반 보편적인 작물이나 이런 원예 화훼 꽃들, 뭐 알보모스테라 이런 걸 키워하는 것도 좋아하셨을 뿐더러,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만의 약간 특이한 식물을 갖고 싶다라는 니즈 때문에 조금 비싼 식물을 키우게 됐고, 그럼 이제 이 비싼 식물을 키움으로써 내가 약간의 본전을 찾아야겠다는 심리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선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육묘법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시장이 커지는데, 역으로 말하자면 김건 대표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큰 손해는 없겠지만 약간의 시장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겼었고, 반대로 보자면 이게 원예랑 이런 가드닝 시장 측면에서는 좋은 이제 약간의 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 보니까 없으면 이거 조인 폴리아 가면 살 수 있네, 그러면은 또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구조 현상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 쪽에서는 이거를 개인 간 거래를 약간 강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의 그래도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저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플랫폼 업계로서는 이런 거래 서비스는 뭐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만들지 않고 이런 걸 조금 더 유도를 해줘야 되라는 약간의 그런 고민들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다양한 분들께 여쭤보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공적인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먼저 말씀인가요?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개인 간의 거래가 불법 법을 위반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육묘법 위반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법의 제도화가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딱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검색하면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일반 뭐 당근마켓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개인 간의 거래가 정말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거래를 뭐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옳다고, 법이 지금 제도화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아티랩 측에서 어떤 방향으로 스탠스를 취하셔야 되는지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그거는 아티랩 저희나 아니면 뭐 그런 업체를
아무래도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고객분들이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사람들에 대한 초점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쪽으로 이제 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저도 이제 아까 그 구입을 해가지고 저 딸이 이제 삽수를 판매한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와서 뭐 이게 법적으로 아마 국립종자원에서 요 거래를 개인 간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공포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찾아봤더니 예, 개인 간의 거래는 종자법상 원래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법은 불법인 것 같은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이 산업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 간의 개인과 거래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또 어디 업체에서 사와요. 예.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도 좀 허용하면서 너무 이제 금액이 뭐 1년에 뭐 몇천만 원 단위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장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추가로 대답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육묘업을 등록한 업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육묘업 등록한 분들은 얼마 안 돼요. 지금 꽃가게 하시는 분들은 육묘업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모든 것은 그렇게 통제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관행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러네요. 왜냐하면 육묘업을 등록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품목이라는 걸 명칭이 정확히 라벨링돼서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농업에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업에 그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 농민들의 생산 그 묘목으로 쓰이는 것들에 한정해야 된다는 말이 빠져 있어서 아마 이런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이 지금 정책 입안도 하실 수 있고 집행도 하실 수 있고 우리 연구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이 있으면 한 말씀 주십시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국장님부터 짧게 오늘 이 토론회를 보면서 심포지엄 과정에서 느꼈던 거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할까요? 우리가 한 10분, 15분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네. 그 반려식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 반려식물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한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뜻깊었다. 우리 또 농업기술원이 뜻깊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반려식물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추진하는 부서가 굉장히 안 걸려 있는 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소관 부서는 지금 농업기술원의 원예원 국가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 쪽에서도 두 개과 우리 원내에서도 그렇고 또 시군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사중복성이 없고 또 체계적으로 경기도 반려식물 산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첫 번째가 기본계획 조례에 의거해서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식물에 대한 통계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기본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 용역을 수행하면서 우리 원예원 국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들 그 일을 수반되는 예산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경기도 반려식물 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체계가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원예연구 분야에서는 2개의 세부 연구과제가 신규로 책정이 돼 있고
또 우리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에서 7개의 세부 신규 과제가 이제 연구 사업에 또 반려식물 쪽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부위원장님도 늘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반려식물 산업이 부음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1인 1 반려식물 갖기 운동, 또 1회사 1 반려정원 갖기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고향 꽃박람회, 저희 선인장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에서 그 반려식물을 이용한 경기도민 참여형 콘테스트를 해서 언론에 널리 홍보하면서 반려식물 붐을 좀 높여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별도로 반려정원 콘테스트를 통해서 그 반려산업의 분위기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 또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차근차근 경기도의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투표시청 백희선 사무관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서울투표시에서도 지금 올해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예산 확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약간의 문제는 이게 갈수록 이제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 예정인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적 제도를 마련해주면 보다 더 반려식물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앙 정부에 좀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오늘 여러 가지로 뜻깊은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 다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반려식물을 가지고 심포지움을 하는 것도 처음, 그리고 아까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처음. 이렇게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반려식물이 가는데 저는 그 도시농업이 만들어지고 지금 10년 만에 200만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이 가치로는 좀 5조 2천억 원이 됐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200만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이 모두가 도시 참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장 걸맞는 게 반려식물이라고 봐집니다. 반려식물이라는 용어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해왔던 거에서 새로운 컨셉으로 지금 다가서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컨셉으로 다가서다 보니까 기존의 화해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플랫폼 만드는 IT 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 아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종합 세트가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그 화해 산업의 새로운 어떤 출구가 될 거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끌고 나가면은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식물에다가 이렇게 감정, 인간하고 같이 감정을 넣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라고 봐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식물에 대한 정서가 저는 선비 때부터 그러니까 사군자 이게 출발선상이라고 봐지고요.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이 먼저 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반려식물이 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반려동물들은 바로 즉각 반응이 오는데 식물은 한 단계 더 봐야 반응이 오는 걸 알거든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아까 선비 그리고 선진국 그 영국의 진짜 또 신사들은 정원수 가꾸입니다. 동물보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었다가 나이 들면은 성숙해지면은 다시 반려식물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반려식물 시장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욕심을 내기는 아까 우리 방성훈 의원님께서도 아주 반려동물의 조례를 하시고 또 식물했다 그랬는데 실은 농식품부에 올해 지금 장관님께서 장관이 되시고 반려동물과를 만들었는데 저는 속으로 아주 몇 번 좀 반려동식물 식장만 하나 더 넣어주면 안 된가 이러면 훨씬 빠르게 커질 거고 아까 중앙정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려식물 용어가 막 많이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기성세대 분들은 자꾸 이걸 막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도시농업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농업 속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농업을 가지고 가치 확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아까 식물의 새로운 가치를 보는 거예요. 아까 치유도 마찬가지고, 물론 치유농업은 조금 공간 차원에서 다르지만 도시에서는 도시농업 속에 치유, 그리고 아까 이 지금 반려도 치유 개념인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려식물의 개념이거든요. 그만큼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것이 약간 먹거리라는 생존에서 정신적인 생존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물이, 그리고 농업이 갖고 있는 많은 가치들이 앞으로 이 반려식물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들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우리 의원님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하도록 우리 진우용 과장님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패널 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짧은 시간에서 좋은 그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제가 서울 반려식물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소개하는 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강북구에 사시는 분이 아버님이 이제 의정부 시골에 사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제 유산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집 앞에 있는 화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국화 화분이 하나에 이파리 2개 달린 국화 화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어느 날 이제 센터를 방문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마침 국화를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은 있었는데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국화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국화를 작년에 이제 화분에 있던 걸 방치했다가 그 옆에서 조그맣게 싹이 올라오다가 이제 죽어가는 거였는데 이거를 아버님 유산이라고 꼭 살려달라고 예거를 해서 저희가 한 달간 이제 집중 그 케어를 해가지고 죽어있는 그 1년 지난 그 줄기를 갖다가 삽목하고 뿌리 근삽하고 해가지고 이제 2개를 살렸어요. 한 10개 정도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한 달 후에 찾아가면서 이제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감동의 그런 시토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물병을 운영하는 게 그런 분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이런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구나 해서 물론 민간 영역하고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협력해서 민간 영역의 역할과 그 다음에 관에서 하는 역할을 구분해서 이제 좀 상호 협력해서 이제 하는 사례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봐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 가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국 카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조인폴리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인으로서 참여하게 된 한 명인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인으로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전에 중고거래 말씀해 주셨는데 1년에 중고거래 당근마켓 안에서 식물 거래수가 18만 건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4년 동안 식재하고 판매한 식물의 수, 저희 브랜드 안에서만 한 식물의 수가 11만 개입니다. 그렇게 해고 보통 조경업체들이 조경을 하고 남은 식물들을 폐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식물들을 무료로 나눔하고 있고 그러한 저희랑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게 연간 18만 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게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치킨 게임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샌드박스의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시면 이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상업적으로 민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반려식물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포지엄을 크게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섭외를 좀 드렸을 때 모두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 토론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먼 길 와주셔서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저도 이제 R&D 측면에서 반려식물 시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 교수님도 마무리 한 말씀 하실까요?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아마 반려식물 관련돼서 이제 연구자분도 계시고요. 그다음 생산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유통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 소비자분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가 처음 이제 반려식물에 관련돼서 심포지엄이 있는 자리이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주 이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심포지엄 자리들이 많이 마련돼서 서로 이제 모든 분야에서 관련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뭐 문제점이 뭔지를 좀 서로 얘기하면서 더 발전된 그런 반려식물 도시농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경 교수님이 내년에 그 도시농업 연구회장님으로 취임하시는데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드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선희 국장님. 여기 그 플랫폼 만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 말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플랫폼 만드시면 아마 사업이 누렁어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박 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약속한 대로 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니 오늘 가장 수고하신 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주제에서 재미도 있으셨지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원래 축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까 못 와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발언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반려식물, 반려동물 얘기하고 뭐 치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반려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이 키우고 죽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잖아요, 반려동물은. 근데 반려식물은 아직 그런 개념에서 그냥 죽거나 내가 관리를 잘못하거나 했을 때 가슴 아파하고 이게 반려동물이구나, 치우고 있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식물, 제가 최초에 조례 만들 때 많은 그 토론하면서 반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개념적인도 잘 해야 되지만 사람들 속에 그 인식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 중에 우리가 키우는, 어떻게 사서 키우지만 가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질병이라든가 자연적으로 죽었을 때 나랑 반려 교감하는 이런 식물이 죽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부분, 그 식물이 어떻게 되는 부분도 우리가 그걸 반려동물의 그 개념이라든가 정책에 녹여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반려식물에 대한 부분이 조례만 만들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1,400만인데요. 지금 31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여러 조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지금 병원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큰 그 선도적 역할을 해서 31개 시군에 우선 보급이 되고, 또 16개, 17개 광역시에도 서로 보급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제가 문화적인 부분, 인식적인 부분을 먼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넘게,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비를 넘어서 문화, 조성, 확인,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주신 것 같아요. 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농기원, 농업정책과 도지사님, 또 우리 민간단체에서 또 31개 시군에서 종합적인 노력을 해서 아까 얘기하는 반려라는 부분이 국민들 속에 인식이 되고, 실제로 반려동물, 반려식물이 가꾸다 죽었을 때 가슴 아픈 이런 부분이 인식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낼게요. 죽는 부분에서 있잖아요, 이렇더라고요. 물만 제대로 줘도 잘 안 죽일 수 있고, 물만 너무 많이 줘도 안 죽일 수 있고요. 음지식물한테 햇빛이 너무 많은데 노출돼도 안 죽일 수 있고, 양지식물한테 햇빛을 너무 안 쬐는 데다, 그러니까 햇빛하고 물만 반려식물은 잘 그래도 관리를 해도 자기 수명은 다 하면서 인간에게 많은 교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관리적인 측면과 그 식물도 죽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인간이 같이 하는 그런 문화적인 확산 가해석해서 같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을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농업인입니다. 신직 농업인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농업을 하면서 또 오늘 반려식물을 해보고 치유농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항상 제안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도시농업 인구가 230만 명에서 200만 명, 그다음에 앞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업인이 230만 명이거든요. 합치면 500만 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농업 인구와 합쳐서 1000만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도시농업청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심포지움을 준비하는데 우리 도시농업연구회 우리 특작과학원의 도시농업과 우리 연구사님들, 연구관님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농진원의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